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저 SK 하이닉스에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2,000원에 2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는데 제가 좀 어디 좀 갔다 온다고 네. 좀 그걸 정리를 못했습니다. 비중이 또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상승 탄력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정태근 이사님한테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약간 좀 이제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좀 느긋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중기, 장기 매매를 좀 하셔야겠네요. 예.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매매가 결국엔 수익을 더 크게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포지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업종 순환매만 좀 잘 타시면은 아마 이사님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중장기 매매 진행하시는데 네. 업종 순환매 있잖아요. 요것만 네. 잘 타시면은 아마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 네. 이거를 언제쯤 오면 이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래 됐더라고요. 이걸 좀 언제쯤 팔아야 될란가 싶었어요. 네. 제가 네. 기간은 딱 일주일 뒤, 뭐 10일 뒤 이렇게는 못 찍어 드리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관세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좀 회복되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올 거고, 그리고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2천 원이 매수가시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3월 달에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 출발점이 어디냐면 21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했던 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보통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코로나 때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 143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제자리 찾고 난 뒤에 33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시장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시장 코스피하고 하이닉스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소가 될 거고,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장기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올해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세요? 그럼 둘 다 갖고 계시구나. 두 개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하이닉스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20만 2천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종목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요. 그래서 하이닉스 혹시 매도하게 된다라면은 그렇다고 삼성전자 쪽으로 다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하이닉스 팔고 난 다음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 최근에 그 조선주처럼 좀 길게 갈 만한 업종이 보이게 되면은 그쪽으로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요번에 한 대가 한 10가지나 됐을까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투자 금액이 좀 커요. 근데 이거 하이닉스를 20만 2천 원에 한 50%를 샀고요. 10%는 17만 4천 원에 10%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님한테 이걸 더 사야 될란가 그러면 좀 단가를 낮춰볼까 싶었어요. 더 사시려고요? 예, 더 사면 좀 단가가 낮아지면 20만 원 부분에서만 팔아볼까 싶어서.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반대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게 지금은 좀 예외의 경우긴 하지만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 생각과 달리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주도 업종이 아니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걸 못 해요. 그러면 내 종목은 물렸는데 다른 거 가는 거 보이게 되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종목 같은 경우 몰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매일 현재 TV를 매일 보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놓치는데요. 네. 저번에 한 몇 달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못 받고 매일 잘 보는데 네네. 이게 제가 초보가 되니까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몰라서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막 좋다 해가지고 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라서 정말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거 다 기억나시죠? 네네. 네. 일단 그렇게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하이닉스 매수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좋은 선택지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HJ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960원에 15%입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익이 낮췄는데 더 갈다고 생각하고 안 팔았거든요. 네. 네,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침한 본부장이라고 들어가지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HJ중공업은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수익을 못 보신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MRO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주가에 좀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회사가 이렇게 펀더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보시면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물론 그들에 대한 조선소로 가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주목받긴 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목에 차면 저는 HJ중공업으로도 충분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상승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10,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직전 고점 거의 근처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충분히 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00원을 딱 기점으로 잡으신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호가단이 바뀌는 게 좀 가격이 바뀌긴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대에서 호가단이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번 싹 슈팅하고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호가 단위가 20,000원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0,000원대 이하에서 이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군들은 그 전후로 해서 좀 급등락이 좀 세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 그거는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다음 주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5,600원, 8,570원 요 가격대를 캔들상으로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눌리면 그때는 한번 비중을 줄여셨다가 다시 이렇게 눌림 나왔을 때 비중 조절만 한번 해주시면은 저는 좀 더 좋은 평단, 더 많은 수량으로 이제 변곡점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10,000원 이상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 MRO 사업이 사실상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길을 열리게 되면은 그 펀더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세론으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조선업에서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 같은 경우가 직전 고점을 다 뚫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이 HJ중공업은 아직 그렇게 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분명 후발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고 보통 직전 고점 트레이는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갈 때 8,570원 돌파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직전 고점 갔는데 못 뚫으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그때는 목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눌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파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주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정 변곡점에 대한 가격 라인만 잘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답답한 점들이 모두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7,100원 쓰고 30%요. 30%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제 이게 샀는데 이제 2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네, 언제까지 가져가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기 정태근. 네,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잠시 제 이름 까먹으셨나요? 네? 혹시 잠시 제 이름 까먹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네. 네, 말씀하세요.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참 내려갔을 때는 이제 네네. 걱정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 네네. 막상 이거를 언제까지 좀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최근에 일단 이제 4월달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일단 저도 원전 쪽 생각하게 되면 저도 보유예요. 보유는 맞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흐름이 한 번 정도 이제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슬슬 참 이게 23,000원, 22,000원에 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27,000원이라서 이렇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원래는 28,000원대였는데 그래요? 예, 중간에 밀렸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게 물타기 하셔가지고 비중이 30%인 거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27,000원 100원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전은 일단 뭐 체코 원전 떠나서 SMR 쪽 관련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이제 자신감을 심어드리게 되면 이게 SMR 관련된 전력 생산이 2030년이 목표거든요. 2030년도에 전력 생산을 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핵심 기자재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이제 수주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텍사스 쪽에 SMR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SMR 관련돼서 또 이제 모멘텀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승 하락이 좀 반복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이제 올 때마다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0%잖아요. 그 30% 같은 경우에 그 30%에서 20%는 다음 주 올 때마다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 10%만 좀 놔뒀다가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내보자면은 다시 한 24,000원 부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팔았던 20%를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전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그러면 네. 월요일 날 내려가면 또 그것도 매도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하락을 하게 되면요? 내려가면. 지금 이제 조금 붙은 건데. 그죠? 매수가 대비 조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네. 월요일 날 일부 매도를 거기서 10%를 만약에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 다시 또 금액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님 네. 이거를 근데 항상 근데 종목이 있잖아요. 예. 내가 산 가격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4월 9일 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최저가가 19,960원이면 2만 원이거든요. 지금 2만 원에서 27,900원이면은 일단 20% 이상 올라왔어요. 일단 그거를 감안하고 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매수하신 가격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산 가격 위치가 조금 높은 것도 인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을 하신 대로 월요일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락이 나와가지고 매수가 부근이 되거나 아니면 매수가가 낮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어떤 주가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산 매수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절이한지 매도가 절대 안 돼요. 수익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보세요. 그거와 반대로 더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2만 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2만 원부터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시청자님 매수가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작아서 오른 거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월요일날 말씀하신 대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10% 남겨놓고 혹시라도 조금 밀리게 된다라면은 24,000원 부근에서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지금처럼 수익률이 작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매수가 위치가 높은 게 아니라 조금 낮춰가지고 추후에 오를 때는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산 엘리베이터가 안 간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하락을 이용해서 단가를 더 낮추게 되면은 추후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주말 동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만약 시청자님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저기인가요? 네. 그냥 만약에 들고 간다라 그러면 무한정 들고 가게 되나요? 기간이 좀 걸리나요? 일단은 그러면 약속 하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갔을 때 주가가 밀리잖아요? 네. 밀렸을 때 상담 안 받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가져가세요. 제가 우스갯소리 드린 게 아니라 그거 견딜 수 있으면은 매도 안 하시고 다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림이 나왔을 때 내가 안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만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부광약품이고요. 네. 15,000원에 20%입니다.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되셔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 매도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15,000원대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을 안 팔아도 사실 실익은 별로 없어요. 팔아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15,000원이시면 계좌가 이거 잠시만요. 이거 엄청 위에서 꺼야 돼가지고 여기서 꺼 보면은 지금 대충 계산해도 마이너스가 한 77%예요. 그러면 비중이 20% 가지고 계시면 전체 비중이 지금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이라도 저는 살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거 혹시 리포트 보셨어요? 부강약품 또 유상증자 진행을 하거든요. 그 유상증자 단가가 3,300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물론 시설 투자가 비중이 좀 높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또 가동하면은 가동에 대한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이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동해서 목표한 것처럼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땐 실적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실적 보시면 이 회사는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물론 OCI 홀딩스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이미 의미 없다라고 다 IR에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운영을 했을 때의 향후에 운영을 했을 때의 그 불안감 그리고 그걸 지을 때까지의 불확실성을 일단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 주주가치 희석을 또 주주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돌아서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님 이거 아셔야 돼요. 77%가 떨어지면 77%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요. 100원이 223원이 된 거니까
본전 가려면 400%가 넘게 올라야 돼요. 400%가 넘게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장기 보유하고 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비중이 20%나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비중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태워야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한 번에 다 팔면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좀 잘 움직이는 산업군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좀 안 움직이는 산업군들 좀 묵직하게 모아서 그걸로 수익을 본 다음에 부강약품을 조금씩 그 수익금으로만 손절을 하셔가지고 점점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부강약품이 그 사이에 좋은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지금보단 많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현실적으로 이 종목으로만은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어떤 전문가가 나오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70%, 80%는 사실 해결의 영역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옛날에 그 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대로 조금 그거 좀 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좀 봤었는데. 네네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떨어져서 아이고 이거 좀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사신 부분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서 사신 거면 잘 사신 거기는 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한동안 안 갑니다. 그게 팩트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사시긴 했지만 사신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대형주였으면 그게 먹혔을 텐데 이 종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조선주 이번 랠리 나온 데까지 거의 1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0%라는 비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좀 살리시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4천 원.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4천 원이 맞으실까요? 네, 하 본부장님. 네. 하창원 본부장님.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 바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비중이 100%라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HD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100%시니까 뭐 당장 바로 안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은 현재가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28만 원대부터 수익이 나셨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한 40% 초반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수익금만큼 비중을 덥니다. 그러니까 42% 정도가 수익이시니까 42%를 빼고 전체 비중을 58%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2%를 현금으로 만들어 놔서 만약에 다음번에 변곡점이 나오면 그 현금으로 다시 이제 물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조선업이 물론 스토리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조선업 특성이 뭐냐면 월봉상 이렇게 솟아버리면 가격 조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 요때도 그랬죠. 요때 보시면 퍼센테이지 작아 보이지만 40%였고요. 요때도 퍼센트 작아 보이지만 35%거든요. 요때 보시면 지금 45%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몇 달씩 쉬었죠. 몇 달씩 쉬었죠. 요번에도 그런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조선업이 지금 실적 발표 나왔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오픈이 됐죠. 다음 주에 오면은 장관까지 오고 가면 또 한동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선업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고, 그 다음에 수주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어. 만약에 이제 MRO가 아니라 수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HD 그룹이 물론 좋기는 해요.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 너무 좋지만 오히려 모두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엄청나게 비중 조절을 안 하시고 잘 올라오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42% 정도는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수익을 최대한 누리는 상태에서 끝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시면 나머지 비중은 그냥 유지해서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라도 37만 2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비중을 또 절반을 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비중이 한 70%가 현금이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30만 원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70% 다시 담을 수 있죠. 수익금 다 챙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과 추후에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시고 잘 하시니까 다시 한번 더 좋은 가격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천천히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을 연결돼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여기 있는 자금이라 좀 길게 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릴 거랑요. 네네. 그래서 길게 보면 더 안 될까요? 아직 그냥 이 난 거 좀 줘버리고 그냥 길게 가려고. 사실 근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 수익금으로 차라리 다른 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장이 어느 정도 좀 목에 저는 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뭐 조선업이 더 갈 수 있겠지만 저라면은 약간 40% 이상의 수익이니까 좀 돈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저라면은 지금 미국 지수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꼭 조선업에서만 놓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선업에 대한 그 비중은 원래 원금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익금을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 지수 같은 걸로 옮겨 놓으시면 좀 시간 지났을 땐 되게 활짝 웃으실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민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궁금하셨던 종목에 대한 질문들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이사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섹터가 올라줄까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는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보세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통화 괜찮으세요? 예. 네. 저희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또 이제 혹시 종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네, 혹시 고민이 덜어드릴 게 있나요? SK SK 케미칼 그걸 조금 너무 높게 사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게 조금 더 사야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좀 놔둘지, 아니면은 뭐 다 매도를 해봐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럼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가격 매수가 좀 높네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10%예요. 비중 많지 않구나. 예. 그러면은 뭐 비중 보게 되면 물타기 하는 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 여기 나오네, SK 케미칼. SK 케미칼 어떤 거요? 예,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도 12만 5천 원. 네, 11만 5천 원. 비중 10%. 예. 네. 일단은 어머니 시청자님. 지금 화면 보시면은 주가가 옆으로 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혹시 TV 보고 계세요? 똑같이 이야기하네. 지금 통화 중이니까. 지금 생방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생방. 네. 지금 생방송이라서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지금 실시간 말씀하시면 돼요. 선생님이시다. 일단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일단 종목 얘기 하셔야죠. 종목 얘기. 지금 TV 케미칼 매수가가 11만 5천 원. 비중 10%. 예. 지금 TV 혹시 보고 계시죠? 예. TV 혹시 보고 계세요? 예, 봅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죠. 제가 이걸 굳이 왜 여쭤봤냐면
물타기는 해도 되는데 예. 주가가 예. 물타기인데 더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예. 옆으로 길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하향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길 때, 예. 개걸음할 때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 네.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흘러내린 주가가 흘러내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 잡는 것도 길게 잡아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실 생각이 없다라면은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단가를 낮추는 게 맞는 거거든요. 추가 매수하고 더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낚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끈덕지게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좀 기다릴까요? 지금 한 3년, 4년 되거든요. 그래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님 매수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했는데 또 밀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끈덕지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안 빠지고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참자고요. 그러면 지켜보시다가 이제 주가가 좀 덜 빠지는 것 같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연락을 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조금 빠지면은 다시 조금 사가지고 보태고. 아니지. 빠질 때가 아니라 주가가 안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SK케미칼 주가가 45,500원이잖아요. 예. 그럼 적어도 4만 원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틸 때. 예. 그런 구간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는 게 한 2달 정도 지속이 되면은 그때는 고려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방송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나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더 기다리세요. 예.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다음에 또 통화하시자고요. 예, 매일경제 맨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이제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